자,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 전 시간에 해결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했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굶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굶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주, 2주, 3주니까는 탄수화물의 소모량은 되게 짧죠? 하루 이틀 정도면 몸에 있는 모든 탄수화물을 다 소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게 지방이죠. 지방의 비율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죠. 지방이 한 3주까지는 그냥 쭉 직선으로 쭉 줄어들죠. 단백질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요거 3주 넘어가면서부터는 단백질도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는 양이 있고 한 6주 넘어가면서 팍팍 줄기 시작하죠. 근데 지방이 주는 거야 뭐 우리 또 누구나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지방 좀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단백질이 줄면 뭐가 문제냐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단백질을 먼저 쓰냐면 혈장 단백질을 가장 먼저 씁니다. 이게 뭐지? 혈장 단백질이 뭐야? 피 속에 있는, 그죠? 혈관 안에 있는 혈장 단백질을 먼저 써. 뭐 알부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알부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 피 속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피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즉 이거를 사용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혈장 삼투압이 내려갑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삼투압이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물하고 상관이 있는데 농도가 높으면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즉 농도가 있으면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농도가 낮아지면 보유할 수 있는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내려가면 높을 때보다 피가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더 많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예. 농도가 높으면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내 품에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 농도가 주변 농도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물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요. 근데 농도가 내려가면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가 보유한 물이 그 전에 비해서 작아질 거고 그러면 그만큼의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 혈액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조직 사이액으로 가는 거예요. 조직 사이에. 근데 여기 보면 단백질을 쓰면서 저런 혈장 삼투압이 내려가고 또 근육이 가장 먼저 분쇄돼서 없어지거든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 이거 다 튜블린 단백질들이죠. 미세소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그런 단백질들을 막 분해해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뼈대 거죽을 씌우는 것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배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혈장 삼투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물이 자꾸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포 사이에 액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다른 데는 늘어날 공간이 없는 거고 늘어날 공간이 있는 배가 늘어나 주는 거죠. 이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죽에 물이 많아지면서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혈장 삼투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바꾸나? 굉장히 오랜 시간 천천히 다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한 3주만 굶어도 그 다음에 밥 먹으면 다 탈나고 다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위장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한 6주 이상 굶어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낮은데 물 많이 음식물 조금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삼투 농도를 높여가면서 몸을 만들어 가줘야죠. 진짜 이렇게 되나? 궁금하시면 이 정도 굶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머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파이팅 넘치게 하시면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와 같은 기아에서 생기는 이런 병을 콰시오르코르라고 부릅니다. 콰시오르코르. 이름 이런 이름 좀 멋있지 않나? 콰시오르코르. 아무도 모르고, 왠지 나만 알 것 같은 뭐 그런 병명이죠. 콰시오르코르. 자, 이제 우리 영양소는 봤으니까 소화를 봐야죠, 소화. 자, 오늘 가능하면 위까지 넘어가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 우리 소화에는 뭐 크게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성질 변화죠, 성질 변화. 어떤 소화가 일어났을 때 성질 변화가 생기면 뭐라 불러? 예,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면 화학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로 바뀌면 이 물리적 변화가 되는 거죠. 성질 변화 없이 크기만 변하는 이와 같은 형태. 기계적 소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저작 운동. 뭐죠? 저작. 씹는 거죠, 씹는 거. 사람의 이는 어금니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씹어서 뜯는 형태가 아니고 갈아내는 형태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을 어금니에 놓고 이렇게 갈죠. 우리가 씹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밀려. 이렇게. 씹어서 밀려. 그러니까 음식물이 바스라지죠. 씹으면. 그냥 이렇게 찍을 거면 송곳니로만, 입 전체가 송곳니로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찍기에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악어 같은 애들은 어금니가 없죠. 송곳니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찍으면 이빨 전체가 팍 박히면서 뜯기죠. 그러니까 걔는 뜯어먹죠. 만약에 이건 좀 잔인하지만 사람을 만약에 던져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걔가 턱 찍으면 팔 잘리고 상반신 떨어져 나가고 다리 뜯어져 나가는데 그 덩어리를 그냥 꾹꾹 삼키는 거죠. 그 상태로 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갈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키기 전에 퇴 뱉으면 갈아져 있죠. 음식물들이. 그런 저작운동. 근데 밥알을 열심히 씹는다 그래서 침이 있으니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겠네요. 얘기하려다가 실패했고요. 자,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연동운동은 이런 건데 우리 소화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소화관이 다 이렇게 생겼어. 식도, 소장, 대장 다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직경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고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거 많이 보던 형태죠. 요거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서 구우면은 곱창 느낌 좀 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고 하얀색 고비네 이러면서 먹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내강이죠. 소화관 안쪽. 여기를 루멘이라 부릅니다. 영어로. 루멘.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루멘.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 안쪽 공간이 내강이라고 부르는 안쪽 공간이 루멘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것도 루멘이라 부르고. 근데 이 소화관의 안쪽은 내게 아닙니다. 소화관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딱 이거잖아요. 찰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입하고 똥구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관을 그냥 입에서부터 똥구멍까지 쫙 이렇게 찍어놓으면 이게 소화기관이죠. 그냥 이게 소화기관이라 우리가 먹고 싸는 거는 이거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거잖아. 내 몸이 아닌 거지. 이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내 건가? 아니죠. 이거 내 거 아니죠. 내 거면 뭐가 내 거야? 이 안에 있는 걸 잘 분해해서 얘를 혈관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고 바깥 공간을 안으로 함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는기를 열심히 꼬아놨죠. 그러니까 천천히 음식물이 천천히 가면서 충분하게 쭉쭉 빼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사람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거의 99% 가까이는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소화기간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화 효율이 50%도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열심히 먹어야죠. 열심히 먹고 빨리빨리 싸면 되죠. 새들이 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소화관이 길어지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벤치 짧아요, 소화관이.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쪽 공간이 되고 이게 바뀌기 때문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상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깥이니까. 상피세포가 뭐야? 외부하고 닿는 게 상피죠. 우리 이거 상피잖아. 그치? 구강도 이게 외부하고 닿기 때문에 구강 상피세포라고 부르죠. 바깥하고 닿으면 상피가 되는 거야. 여기도 상피세포가 되는 거고 그 바깥쪽에 이렇게 점막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어요. 환상근층, 종주근층 이렇게 있는데 환상근은 우리 소화관이 이러면 이렇게 쪼는 근육이 환상근이에요. 이렇게 쪼는 거. 종주근은 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수축하게 만드는 거. 종주근. 환상근은 이렇게 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의
요 근육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신경망이 있죠? 근데 이 신경망이 되게 신기해요. 우리 소장을 잘라서 양분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놓으면 소장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뇌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야? 소장의 자체 신경계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얘는 우리 이제 소장 뭐 이렇게 소화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감각뉴런들이 있고 이 뉴런을 연합 뉴런이 받아서 요거를 운동 뉴런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지가 받은 정보를 자기 이 소화관 안에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뇌를 거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신경계를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 당연히 뇌가 여기 관여할 수는 있죠. 우리 몸 안에서 뇌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자, 근데 연동운동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음식물 덩어리, 이걸 또 한문으로 써요. 음식물 덩어리를 이걸 뭐라고 쓰냐면 식괴라고 씁니다. 식괴. 금괴 할 때 괴. 덩어리 괴자. 음식물 덩어리. 식괴. 음식물 덩어리보다 식괴가 있어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 먹으면 요게 이제 그 소화관인데 음식물이 들어오는 위쪽. 요 위쪽에 환상근은 수축을 하고요. 아래쪽에 환상근은 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위는 꽉 조여지고 밑에는 헐렁하니까 얘가 음식물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밑으로밖에 없죠. 위로 못 올라가죠. 위에를 쪼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연동운동을 하면 음식물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그 한 방향은 사람에서 입에서 항문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쭉 가죠. 이게 안 됐으면 여러분이 먹고 뛰었으면 음식물이 입으로 올라왔다 다시 삼켜졌다 올라왔다 삼켜 이거 했어야지. 먹고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음식물이 입으로 다시 올라와서 대세김질해서 다시 내려가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환상근이 잠겨가지고 음식물이 역류를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 역류 풀으려면 전체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야 올라오죠. 신경이 관여해서 이 전체를 틀어버려야 돼요. 연동운동 못 일어나게. 그래서 격렬하게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면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봤자 위에서 10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내장은 그런 토하는 반응 같은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저기 어디 대장에서부터 올라와갖고 똥을 토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죠. 그게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구나무 서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잘 들어가나?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누가 이게 또 엄청난 사람들이 이것도 실험해봤어. 누워가지고 막 콜라도 먹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콜라도 먹고 빨대로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철구인가 모르게 철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막 이렇게 먹으면 삼키면 연동 운동으로 한 방향으로만 쭉 가기 때문에 입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한 방향으로 보내는 거고 분절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소화관에는 어떠한 감각 신경 센서가 있냐면 신장 수용기가 있어요. 신장 수용기. 이게 뭐냐면 늘어나는 거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음식물 부피 때문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이걸 다시 원위치로 시키려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장신경계에서. 늘어나면 원위치.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이걸 원위치 시키는데 여기가 가장 많이 늘어났겠죠.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수축압이 가장 세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가운데 수축이 쫙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보면 우리 식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식도 길죠? 식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꼭다리가 어디냐면 명치 있는 데가 위 꼭다리입니다. 여기가 위 꼭다리야. 이만큼이야 식도가. 겁나 길죠? 저기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음식물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소세지처럼.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 먹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삼키고 이러지 않잖아.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국 말아서 바쁘게 먹을 때는 입을 벌리고 이렇게 넣죠. 이렇게. 그리고 한 5번 넣고 한 2번 씻고 다시 넣어. 이렇게. 그럼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늘어난 요 부위가 쪼여지면 어떻게 되겠어? 요 음식물의 일부가 위로 가고 일부는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뭐야? 이쪽에 있는 음식물과 이쪽에 있는 음식물이 잘 버무려지게, 섞이게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야. 이게 소장 같은 데에서 일어나면은, 소장에서 일어나면은, 여기에 있는 거, 요렇게 올록볼록 할 텐데, 이것들이 다 뒤섞인다는 얘기죠. 이거 열심히 섞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화효소와 음식물들을 잘 버무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소화효소가 음식물에 잘 달라붙어서 넓은 표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섞어주는 거죠. 분절운동을 갖는 의의입니다.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은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몸 전체에서. 식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장, 대장, 위, 다 합니다. 다. 기억해 두시고요. 화학적 소화는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하나에서 이런 물질에서 이런 걸로 바꾸는 이와 같은 과정이고 어떤 효소냐? 다다음 시간 주기정상 배울 겁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잎부터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잎, 아밀라이스, 끝 이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내기에는 우리가 좀 많이 컸다. 그래서 우린 좀 더 알아야 된다. 잎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잎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침이죠. 침을 어디서 만드냐? 세 군데의 침샘이 있어요.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귀밑, 혀밑, 턱 밑에 세 군데의 샘이 있고 이 세 군데의 샘에서 끊임없이 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삼키는 침의 양이 엄청나요. 그거 다 뱉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개체량 하기 전에 살 급하게 빼야 되면 침을 다 뱉죠. 침의 그 볼륨이라도 몸무게를 100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뱉어놓으면 되게 많아요, 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키는 것까지 쭉 가기 위해서 그 전에 구조를 먼저 보시면, 요거 구조 설명하고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우리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경구계, 연구계 들어본 적 있죠? 뭔지 압니까, 근데? 맨날 들어도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설명드릴게요. 자, 아랫니, 윗니, 이렇게, 이빨, 이렇게, 이빨. 자, 혓바닥을 윗니 끄트머리에 이렇게 대봐요. 탁. 됐어? 여기서부터 드르륵 긁으면서 뒤로 와. 느낌 어때, 지금? 딱딱하죠? 쭉쭉쭉 넘어와봐. 중간 넘어와봐. 안쪽 어때, 안쪽? 딱딱하다가 부드러워지는 그 느낌 딱 있죠? 그 딱딱한 데까지가 경구계. 그 안쪽 부드러운 데가 연구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드르륵 긁어가지고, 드르륵 긁어서 여기 딱딱하죠? 여기 딱딱하다가, 여기 부드러운데? 여기 부드러운데, 여기 연구계. 여기 경구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 부분이 여기가 인두인데, 인두가 비강하고 다 통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입하고 코하고 다 통해 있죠? 그죠? 입하고 코하고 다 통해 있어. 궁금하시면은, 입에다 콜라 같은 거 물고 친구한테 웃겨봐. 이러면은, 코하고 입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쫙 뿜어지니까. 예. 여기가 인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연구계가 있고, 음식물이 삼켜지는 기장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관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거? 식도야, 후두야. 식도야, 기도야, 요거. 식도야, 기도야. 이거 아직도 몰라? 여기다 손가락 하나 대고, 해봐. 울려, 안 울려? 울려, 안 울려? 울려? 이게 식도면 왜 울리겠습니까? 그쵸? 기도죠. 네, 이거 기도고요. 그리고 이게 식도면은 목을 졸랐을 때 안 죽겠죠? 그냥 음식물이 안 내려가겠지. 그냥 왜 죽어? 기도니까요. 이거를 찌부시키면 기도가 팍 쪼그라들면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인데 음식물이 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냐면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 잘 봐. 이게 물리적 자극이에요. 음식물이 내려가면 연구계를 건드려서 연구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막히죠. 그럼 음식물이 코로 안 넘어가게 딱 막아주는 거고요. 이때 숨을 한번 쉬어보겠다고 이러면은 여기가 열리면서 여기 이제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웃을 때 이럴 때 이제 호흡이 가빠지면은 이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뚝 내려가면서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후두 덮개, 후두개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게 후두고요. 이건 후두개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한 덩이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잘 봐. 음식물이 떨어지면서 얘를 건드리면 이게 이렇게 눕혀지겠죠? 이게 이렇게 눕혀지면 여기가 한 덩어리니까 얘가 눕혀지면 이게 위로 올라가겠지. 삼켜봐, 침. 올라가는 거 느껴져? 침 삼키면 올라갑니까? 삼켜봐. 올라가죠? 네. 얘가 눌리면서 여기가 뻥긋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걸 계속 닫고 있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열어야죠. 내려갈 때 빼고는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감이 없을까봐. 이거 사람이죠. 이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짠 거예요. 여기를. 예, 여기를 째서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여기가 식도고요. 예, 여기가 식도고 여기가 기도입니다. 요 구멍 안쪽. 그래서 음식물이 여기 지금 혓바닥처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닫힌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닫히면서 다시 이렇게 열리면 공기가 통하는 거죠. 요런 구조. 예, 요런 구조. 자, 다시 뭘 징그러. 여러분 몸인데. 자, 이제 음식을 먹어봅시다. 구조를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일단은 열심히 이제 이빨로 씹어가지고 열심히 입으로 씹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침하고 잘 섞어주는 건데 침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침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하는 일은 녹말이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이건 엿당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입니다. 엿당.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뮤신이 나옵니다. 뮤신은 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소화기관에서 다 나와요. 뮤신이 뭐냐면 당단백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프로테인 백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붙어 있죠. 이게 좀 끈적끈적하고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마예요, 마. 여러분들 그 위산이 뭐 속이 안 좋거나 할 때 마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마에 뮤신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다. 이게 왜 보호가 될 수 있냐? 제 수업을 잘 들으면 이래서 보호가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뮤신이 하는 역할은 그거죠. 소화 효소로부터의 보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매끄럽게 넘길 수 있게 해줍니다.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들 건빵을 한 10개쯤 입에 물었는데 그 중에 한 2개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으로 넘어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10개쯤 물었는데 침이 안 묻은 아이가 목으로 넘어갔어. 그런 경우 있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목으로 넘어갔을 때 아프죠. 그 동그란 알사탕 하다가 콕 들어가면 막 아프잖아. 막 가슴이 쓰리죠. 막 아이씨 왜 이렇게 되는. 그게 원래 침이 발라져가지고 이렇게 매끄럽게 감싸서 코팅이 돼야 이게 넘어갈 때 되게 부드러운데 그게 안 돼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뮤신이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을 씹으면 여러분의 혀가 기가 막히게 움직여.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혀가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얘를 경단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모든 음식물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침을 잔뜩 발랐겠죠. 그러니까 매끄러운 뮤신으로 완전 발라져 있는 거야. 그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음식물 식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삼키면 우리 혀가 얘를 밀어요. 우리 혀가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이렇게 말려 있어서 요만큼 나오는 거야. 이거 쭉 잡아 뽑아갖고 말린 근육 그냥 잡아서 쭉 뽑으면 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만큼 나오면 메롱메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쭉 잡아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음식물을 삼키면 이 혀 전체가 이렇게 뒤로 밀려요. 동그란 거 여기다 놓고 얘를 이렇게 뒤로 밀어.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쉽게 뒤로 삼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기서 상식. 혀를 끊으면 진짜 죽냐? 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끊으면 그냥 아프죠. 안 죽어요. 근데 여기쯤 끊으면 혀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여기를 탁 끊으면 요 부위가 짧으면 이게 뒤로 넘어가겠죠. 요 나머지 부위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막아가지고 질식할 수 있죠.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혀를 물고 죽고 싶다. 그럼 혀를 길게 뼈가 이렇게 끊어야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혀 자살하는 사람들 막을 때 입을 딱 벌리면 혀를 딱 잡죠. 못 봤어? 스파이 같은 영화 잘 봐봐.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저게 뭐지 하지 말고 딱 벌린 다음에 혀를 딱 잡아서 다시 꺼내 혀를. 그게 이제 말려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죠. 혀 끊어졌을 때도 바로 이렇게 손 집어넣어갖고 딱 잡죠. 그게 이제 이런 건데 많이 알면 재밌죠 뭐. 그래서 유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또 신선할 수 있죠. 혀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라이페이스가 나와요. 라이페이스가 뭐 할 때 뭐 하는 아이? 지방분해 효소가 혀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의 최적 pH가 2에서 4 사이이기 때문에 입에서는 활성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위에 가야 활성화됩니다. 우리 라이페이스가 소장으로 가서 이제 활성화된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혀 라이페이스도 있고 위 라이페이스도 있어요. 혀 라이페이스와 위 라이페이스가 전체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지방을 소화합니다. 꽤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의미로 중요해. 잘 기억해 두시고 왜 중요한지는 다다음 시간쯤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은 IJ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항생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입 안으로 들어온 세균을 죽일 수 있어요. 세균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에나멜층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에나멜층이라고 하는 거는 입의 하얀색 요 이빨 부분, 그 이빨 부분의 층의 보호가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나는 냄새, 그죠?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거 양치 안 하고 1시간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입에서 나는 냄새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침이 많이 나올 때는 침으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찍어 누를 수 있어. 그리고 뭐 세균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을 내가 침을 계속 삼키면서 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세균들이 입에 있는 양분을 먹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내놓은 부산물들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항생제들로 이제 세균을 찍어 눌러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입이 마르죠. 입이 마르면 그때 이제 세균들이 왕성해지면서 걔네들이 열심히 뭔가 막 똥도 싸고 막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침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고 다시 내 몸이 정상 상태가 되면 그게 싹 씻겨 내려갑니다. 그럼 냄새 안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을 모아가지고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떠가지고 졸린데 하면서 눈을 딱 떠서 요걸로 이렇게 살짝 해서 요 주변 있죠. 요 주변 요거를 살살 쳐봐. 이렇게 살살. 요 옆에 요 귀 밑까지 해갖고 귀 밑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둘레 이렇게 360도 이렇게 살살 치면 살살 세게 치면 아프고요. 살살 치면은 침이 고일 겁니다. 잘 치면. 예, 잘 때리면 입안에 침이 좀 고여요. 이게 여기 이제 귀밑샘, 그죠? 요거를 물리적인 압박으로 짜주는 거야. 그래서 입안에 침을 많이 모아가지고 삼키면 몸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되죠? 밤새 침이 닿지 않은 곳을 이제 촉촉하게 침으로 적셔주면서 새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근데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봐봐. 삼키는데 몇 초 걸려? 초요. 여러분들 물 말아 먹는 속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의 진짜 들이붓죠. 그냥 이거 씹는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안 씹어도 되나 싶으면 한 번씩 씹죠. 막 먹다가. 그러니까 입에서는 거의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입에서 소화를 많이 시켜서 넘겨야 위에 부담이 적고 그래서 위에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씹어라 이게 있는데 씹어보세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위로 들어오면 위 좀 봅시다.
이제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하면서 식도에서 쭉 내려와. 그리고 우리 입의 윗부분은 골격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할 때 삼키고 필요 없을 때 뱉어낼 수 있어. 근데 꿀꺽하면 그 다음부터는 골격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평활근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가죠. 삼키면 끝이죠. 삼키면 끝이죠. 그래서 연동운동과 분절운동 하면서 쭉 이제 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슉슉 위를 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겠네. 우리 위 이렇게 생겼죠? 요쪽과 요쪽에 괄약근이 있어서 왜냐면 위액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거 pH 1, 2의 초울트라 강산이기 때문에 요거 막 위아래로 막 뿜어지면 이게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꽉 쪼는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이 괄약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분문괄약근, 여기를 유문괄약근 이렇게 불러요. 뭐 쉽죠? 아까 따면 분유죠, 분유. 예, 분유괄약근들이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유괄약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는 이렇게 생긴 위는 죽은 사람의 위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위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예, 이건 죽어서 퍼진 위. 예, 우리 위가 근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수축하는 근육이 하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수축하는 근육이 하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수축하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 이렇게 수축, 이렇게 수축. 이 세 개가 동시에 수축하면 어떻게 되나? 위가 이렇게 비틀리죠, 이렇게 위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우리 열심히 김치 겉절이 담글 때 이렇게 버무리는 거, 아니면 빨래 짤 때 빨래 막 이렇게 헹굴 때 막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위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위액과 음식물을 잘 섞어주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움직이면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탱탱하게 수축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일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의 위를 해부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림으로 그리면 이 상태겠죠. 이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한 거죠. 네. 자, 위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분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위에서 분비하는 것들이 많고, 여기 보시면, 주세포, 부세포, ECL 세포, 뮤신분비세포, 그 다음에 D셀, G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분비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배워보고, 여기까지 해도 아무것도 소화한 게 없어. 그죠? 여기까지 해도 단백질 쪼가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를 다 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복잡하겠죠. 네, 거기까지 배우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